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하던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앞줄에는 AI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세 나라는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기술 컨퍼런스와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 기술 삼국지 한국, 중국, 일본의 AI와 로봇 기술이라는 주제의 토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술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이 세 나라의 기술적 업적과 도전, 과제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시작과 동시에 던진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을까요? 한국은 면적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사람, 그리고 기술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시티 구축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꼽히고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막대한 시장 규모, 둘째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중국은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면 인식기술, 딥러닝 연구, 그리고 로봇공학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발표 중 한 연구자가 소개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는 AI 기반 로봇이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AI를 통해 의료혁명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봇 강국 중 하나로 제조업의 자동화와 로봇공학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기술 혁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간호 로봇은 고령자의 이동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듣고 난 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다른 도전 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다. 세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과 경제가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하며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 나라의 기술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기술로 미래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IoT를 결합한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고 교통, 에너지, 환경 관리가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겪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머무는 호텔 근처의 버스 정류장 디지털 패널에 비를 피해 가까운 대기 장소 추천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안내 메시지는 가장 가까운 실내 시설까지 걸리는 거리와 우산 대여가 가능한 편의점의 위치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다음은 중국의 발표자와의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많은 혁신을 이루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의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하고, 스마트 물류 로봇은 주문 후 몇 시간 내에 물건을 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발전입니다. 중국의 AI는 농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드론과 AI가 결합해 농작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물과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도시뿐 아니라 농촌의 삶까지 바꾸고 있죠. 일본 발표자와의 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돕는 AI 로봇이 단순히 육체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간호 로봇은 노인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그 정보를 의료진과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개인화된 케어를 가능하게 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가진 도전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저마다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세 나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 나라의 세부적인 기술 이야기를 탐구하며 그 안에 숨겨진 영감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중국의 AI 기반 농업, 일본의 정서적 로봇 케어, 각국의 기술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도시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이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도시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시범 지역에서는 모든 가로등이 IoT 기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 공기질, 교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한 외국인 기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탄 버스는 교통 혼잡 구간을 피해 최적의 경로로 이동했어요. 제가 사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특히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시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시범 운행 중입니다. 택시를 탄 승객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운행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전한지 경험하고 나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농업과 AI 기반 헬스케어는 중국이 가진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AI 드론이 논과 밭을 날아다니며 농작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물과 비료를 공급합니다. 이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를 보고 감으로 농사를 짓곤 했지만 이제는 드론과 AI 덕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정말 삶을 바꾸고 있어요. 또한 중국의 AI 기술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는 AI 기반의 진단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환자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는 인간 의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기술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로봇공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로봇 기술을 고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간호 로봇은 고령자의 이동을 돕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이 단순히 물건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최근 개발된 간호 로봇은 대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령자와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위로가 됩니다. 가족들이 자주 오지 못해도 로봇이 내 말을 들어주고 반응해주니 외롭지 않아요. 또한 일본의 산업 로봇은 제조업에서의 활용을 넘어 예술과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한 로봇은 전통적인 다도 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면서 일본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기술로 새롭게 해석하는 일본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의 도전과 기회를 바탕으로 독특한 기술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술 혁신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부터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그 해결 과정은 새 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기술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각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의 AI와 로봇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도시의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인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근처에는 증강현실 AR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가상 가이드 투어가 도입되어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옥마을에서 AR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봤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을 비추면 그곳에 얽힌 역사가 애니메이션과 함께 화면에 나타났어요. 또한 앱은 근처의 편의 시설과 추천 코스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단순히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는 관광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I 기반의 스마트 농업 외에도 중국은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AI를 활용한 물류 최적화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 농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로 농산물을 보내려면 며칠씩 걸렸지만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신선한 채소를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소득이 크게 늘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농업의 발전을 넘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촌 지역에 AI 학습센터를 세워 젊은 세대가 기술을 배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은 단순히 기계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소셜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회사가 개발한 소셜 로봇은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이 제 아이와 대화하며 학습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도 로봇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아요. 또한 일본의 로봇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탑재된 보조 로봇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로봇은 단순히 삶의 편리함을 넘어 사용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기술 발전은 단순히 산업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들 국가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했던 도전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기술 발전의 여정은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도전과 오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기술이 인간의 삶을 혁신하는 데 있어 부작용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큰 오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역에서 시범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 택시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면서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기술이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한국의 기술 혁신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회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AI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했습니다. 급정거 상황을 감지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것이죠. 이후 승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율주행차는 점차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IoT 기기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와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안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은 뛰어난 성과를 보였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는데 일부 고객들이 사전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데이터 보호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술 기업들 또한 고객 동의를 필수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쇼핑몰 사례 이후 중국의 기술 개발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많은 연구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한 농업 혁신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 익숙한 농부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일부 농부들의 목소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지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간호로봇이 고령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령자가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를 계기로 정서적 지능 EQ를 강화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AI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따뜻하고 공감 어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죠. 또한 일본에서는 로봇이 전통적인 직업을 대체하면서 발생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다도를 시연하면서 일부 전통 전문가들이 기술이 전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기술 개발자들은 로봇이 전통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과 전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며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해냈습니다. 갈등과 도전은 기술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의 상황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이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의 초기 갈등을 극복한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예로 자율주행차 사고 이후 도입된 시민 참여형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의 한 시범 운행 구역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율주행차가 불안했지만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다 보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참여형 시스템은 시민과 기술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현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기술 발전과 인간의 삶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의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책임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술 기업, 정부 관계자,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 AI 기술 사용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 농업 방식을 보존하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드론이 우리 농사를 돕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우리가 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손발을 돕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같은 접근법은 농촌 주민들이 기술을 위협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며 로봇의 정서적 지능 EQ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선보인 새로운 소셜 로봇은 대화뿐 아니라 사용자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고령자는 이런 로봇과의 교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봇은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같아요.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통과 기술의 융합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도 로봇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통 전문가들과 기술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로봇이 단순히 전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기술과 인간, 그리고 사회적 갈등 간의 균형을 찾으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넘어선 결과 이 기술들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기술의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각자의 도전 과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람과 기술, 그리고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미 스마트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중소도시는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 승객들이 최단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앱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IoT를 활용한 대기질 관리 시스템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실시간 경고를 보내고 최적의 공기 정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참여하며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입니다. 중국은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농업과 헬스케어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AI 기반 드론이 농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우리 농사를 도우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경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AI 헬스케어 시스템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와 AI 기반 진단 시스템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AI 덕분에 제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중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활용해 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간호 로봇은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간호 로봇은 단순히 신체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정서적 교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한 노인은 간호 로봇과 함께 지내며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봇은 제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제 기분을 이해하고 위로해줍니다.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예요. 또한 일본은 기술을 전통과 결합시키는 데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도 로봇은 단순히 차를 준비하는 기술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다도 문화의 철학과 미학을 표현합니다.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봇을 통해 일본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전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하고 보존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미래를 향한 도약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의 도전과 과제를 독특하게 해결했지만 이들의 여정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였고 중국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며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일본은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또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의 방식으로 기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 기술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할 때 가장 빛난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희망과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만드는 변화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